문짝 필름 누구나 붙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하자 없이 완성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쓰는 기술 그대로 프라이머 도포에서 결 방향, 재단, 기포 없는 부착까지 전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문짝 한 개 정도는 여러분들도 직접 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본드는 두 가지 종류입니다. 수성 프라이머가 있고 유성 프라이머가 있어요. 수성 프라이머는 수성의 원액과 물을 희석을 하는 거고, 유성은 유성과 신나를 희석을 합니다. 예, 장단점은 수성은 아무래도 유성에 비해 저렴해요. 그리고 아무래도 수성은 냄새가 좀 적겠죠? 유성은 냄새가 좀 심하고, 그리고 몸에도 수성이 좀 낮겠죠. 겨울에서는 수성이 좀 잘 안 말려요. 그만큼 시공의 시간이 더 길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겨울 같은 경우에는 물과 수성의 원액을 1대1로 타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주의해야 될 점, 자, 붓으로 이렇게 희석을 할 겁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렇게 붓을 담가 놓으면 바로 여기서 이렇게 칠해버리면 이렇게 떨어져요, 물기가. 그럼 바닥에 흥건하겠죠? 바닥 보양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하자예요. 그래서 초보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이렇게 잘 털어야 돼요. 잘 털었는데도 불구하고 쭉쭉쭉쭉쭉 이렇게 물이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요 쇠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본드를 칠하고 항상 잘 닦아줘야 돼요. 최대한 물기가 없이. 요게 이제 준비 과정이고, 바로 도포를 시작하면 됩니다. 자, 유성은요, 미리 타놓긴 했는데 제가 한번 살짝 보여드리면, 신나를 이렇게 부어주고, 본드도 이렇게 1대1로 부어줍니다. 그러면 제가 미리 타놨지만 이런 색감이 나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쇠 쪽에 흘러나오지 않게끔 요거를 초보분들이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준비가 다 됐으면 본드로 도포를 시작하면 됩니다. 자, 수성은 아무래도 흐르기 때문에 이렇게 도포를 하고요.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장갑으로 이렇게 닦아줍니다. 버티면서 이렇게 닦아줍니다. 유성은 수성을 칠한 것보다 양을 조금 조절하셔서 얇게 발라줘야 돼요. 얇게. 유성은 따로 닦지 않습니다. 유성은 왜 안 닦나요? 유성은 신나로 희석을 했기 때문에 금방 휘발돼요. 그래서 작업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벌써 말랐죠? 현장에 가면 목수들이 MDF로 보통 구조물을 이렇게 만들어요. 이걸 MDF라고 하는데, MDF에 수성과 유성을 발랐을 때 차이점을 보여드리면, 수성은 이런 느낌이에요. 수성은 너무 많죠? 지금 닦아줘야 됩니다. MDF에서는 최대한 닦지 않게끔 양 조절을 잘 하셔서, 특히 이 엣지 부분, 자, 이렇게 칠하면 안 돼요. 엣지 부분 중요하기 때문에 가득 칠해주고, 요렇게 놔두시면 안 됩니다. 흐른 상태로 말라버리기 때문에. 요럴 때는 이렇게 없애줍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칠했다 그러면 닦아줍니다. 그리고 자연 건조해서 마를 때까지. 그러면 겨울에 MDF가 수성으로 치는데 이게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어떻게 압니까?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엣지 부분을 맨손으로 만졌을 때 그 축축함이 있어요. 그리고 겨울이라면 오전에 저희가 이렇게 본드를 칠했잖아요. 점심 때도 안 말라요. 그러면 계속 놔두나요? 아니요. 열풍기라는 게 있어요. 600도씨 되는 공업용 열풍기를 가지고 말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확실히 말린 뒤에 시공을 하게 되고, 초보자분들은 그걸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보다 고참인 사람들 부르셔가지고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으세요. 유성 MDF를 바르면 이렇게 됩니다. 요런 느낌이에요. 자, 엣지 부분도 지금 수성보다 쭉쭉쭉 안 나가죠? 요게 유성과 수성의 차이입니다. 자, 우리가 아주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토치입니다. 왜냐하면 공정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토치 사용을 하는데, 토치는 웬만하면 사용하지 마십시오. 화재 위험성이 너무나 큽니다. 수성에는 토치질을 해도 불이 붙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습관적으로 만약에 토치를 댄다면 바로 화재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토치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공업용 열풍기를 가지고 열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공팀들은 토치를 사용 안 합니다. 현장에서 수성이 조금 더 많이 사용이 되나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공항 로비를 시공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거기에 MDF가 100m까지 있다고 칩시다. 그거는 유성으로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수성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파트 현장을 갔는데 공기가 짧아요. 그리고 굉장히 추워요. 그럴 땐 유성을 칠합니다. 프라이머를 바르고 나서 필름을 바로 붙이면 안 되는 걸까요? 처음에는 잘 붙는데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수성은 아마 그럴 거예요. 유성이 만약에 안 마르잖아요. 유성이 안 마른다는 건 결국 그 유성 원액과 신나가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신나는 녹입니다. 필름의 이영지를 뗐을 때 1차적으로 필름 뒤에도 프라이머가 도포되어 있어요. 필름에 있는 그 프라이머를 녹입니다. 필름이 너덜너덜해져요. 그거는 다시 붙여도 붙여지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완전히 제거를 해야 됩니다. 필름 재단 전에 결 방향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클라이언트가 결을 만약에 선택을 했다라면 저희가 폭이 1220이에요. 지금 이거는 세로결입니다. 그리고 가로는 1220이 고정이에요. 1220이 넘어가게 되면 세로결을 원했을 때 한 번은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구조물에 따라서 가로로 갈지 세로로 갈지를 결정을 해줘야 돼요. 두 장으로 붙일 때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구분해서 재단할까요? 두 장을 붙여야 된다는 건 결국 겹침이거든요. 저희가 도배처럼 1대1이 안 되잖아요. 방문짝을 붙였을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꺾어서 칼질이 들어가고 여기서 이렇게 나와서 칼질이 들어가면 여기는 한 장, 여기는 한 장, 여기는 겹침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겹침이 잡아주는 형태거든요. 그런 겹침을 생각하면서 재단을 하셔야 됩니다. 스퀴즈는 어느 정도 압력으로 밀면 좋을까요? 스퀴즈를 보통 이렇게 잡으시는 분도 초반에 있어요.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여기에 사이를 잡고 이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한 면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피디님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렇게? 이거를 지금 세웠잖아요. 이렇게 눕혀서 이렇게. 이렇게. 요 앞보다 제가 이제 잡고 앞을 했을 때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이 정도. 영상에 표현될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세게 밉니다. 스퀴즈 하다가 기포가 생기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네, 방법이 있습니다. 시트지와 인테리어 필름지의 차이점인데 시트지 뒷면에 이영지 부분을 떼고 나서 확대경으로 보면 민자예요. 근데 인테리어 필름지는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이렇게 있어요. 그걸 에어프리 공법이라고 하거든요. 기포를 뺄 수 있게끔. 그래서 시트지는 이렇게 밀었을 때 기포를 이렇게 양쪽으로 벌리면서 빼줘야 돼요. 만약에 기포가 생기고 양쪽을 다 붙인 상황이라면 이거는 기포를 뺄 수 없습니다. 바늘로 콕 해서 빼는 방법이 있고, 필름지는 이렇게 기포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두두두둑 없어져요. 그게 에어프리 공법입니다. 그 제일 어려운 파트가 모서리가 맞을까요? 이제 여기를 꺾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왼쪽에 이렇게 장갑을 꼈잖아요. 사람의 스타일 따라서 틀리긴 한데 저희는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바탕면에 체크를 하고 왼손으로 이제 필름지를 꺾는데, 꺾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면을 누르고 모서리를 누르고 면을 누르는 방식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가르칠 때는 면 누르고 면에 가까운 모서리를 누르고 그 다음 모서리를 누르고 모서리에 가까운 면을 누르고 면을 누르는 조금 더 쪼개서 5가지 방법으로 누르기 하고, 압력을 가하면 갈수록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손가락에 다 염증이 생겨요. 하나의 팁은 이 마디를 활용하는 겁니다. 손가락이 너무 아플 때 마디로 눌러주는 겁니다. 이 꺾는 부분을 잘 하셔야 하자가 적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문짝을 한 장으로 깔끔하게 붙이는 방법까지 이어서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인테리어 필름이 처음이신 분들도 천천히 따라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다음 강의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